사실은 이제 변호사님이 유퀴즈 출연한 이후에 네. 그 이제 유명한 드라마 작가님들이 연락이 좀 몇 분 오셨대요. 그래서 네. 인터뷰 좀 하자.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조금 좀 얻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왜냐면 그때 진짜 에피소드 재미난 기가 거 막힌 게 많았잖아요.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기 전에 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요? 어느 날 옆집을 가는데 남편이 옆집 비밀번호를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드라마가 아니고. 기분 탓이겠지 이러고 그런가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막 주인한테 대하듯이 와, 이거 소름 돋는다. 그 집 옆집 얘기도 강아지가. 그렇고. 네, 와, 그 얘기 그건 진짜 소름 돋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작가님들이 좀 전화를 했는데 노크를 하신 거구나.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컨택이 오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쓸 거예요. 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드라마 작가님들도 연락이 오셨고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쵸, 그쵸, 그쵸.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사건을 직접 해본 사람이 쓰지 않고서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야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부부 동반으로 캠핑 갔다가 일어난 일.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2부에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뭐 부부 동반, 이제 아이들 학부모 모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같이 공동 육아를 많이 하니까 하죠. 같이 놀러 가는데 캠핑을 가서 아이들끼리도 친하고 한데 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깨서 봤는데 캠핑 장소에서 발각되는 걸로 그렸어요. 2부 에피소드가 나가고 나서 또 댓글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작가님이 너무 오바가 심하다. 뭐 이런 상상력이 심하다. 상상력이 과하다. 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썼거든요. 주요? 네. 이제 꼭 한쪽은 술을 잘 마시고 한쪽은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또 맞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면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 일찍 자고 네. 술을 좀 잘 마시는 사람들이 좀 남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외도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경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대화 나오는 거죠. 같이 이렇게 주거니 막걸리하면서 술 마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해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감대 형성되고 또 외도가 발생할 땐 항상 배우자의 험담을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서로 어필하고 맞아.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그러게 내 말이 나도 한 거라잖아.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인제야 만났을까 이제 이렇게 되고. 아이고야. 정말 참. 아니 이게 여기 이제 확실히 현직 변호사님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현실 대사들도 굉장히 좀 화제가 네. 많이 됐어요.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거 그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이제 드라마에 그죠? 네.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네. 죄는 아니잖아. 좋은데. 네. 네. 근데 저는 그 대사 딱 들었을 때 정말 잘 썼다. 진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라고? 교통사고처럼 일어난 일이고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차은경 김재희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사고지. 사빠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게 바이럴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맞아.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어. 나도 정말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작가로서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다.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딱 이 대사가 나가니까 사교 피업이라고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꿈을 이뤘습니다. 네. 의도가 먹혔어요. 사교 피업. 의도가 먹혔어요. 사람 교통사고와 같은 거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야.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제 네. 드라마에. 그리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꼭 내연녀들은 그런 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진짜로 이제 예? 좀 약간 현실에서 현실적. 들을 법한.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외도 상대들이 바람핀 거에 걸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 또 있다고 뭐예요? 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아, 어. 그쵸. 참 신기한 게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외도를 한 사람이. 네, 설마 하는데 내가 피해자다.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상대방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연남, 내연녀 타이틀을 얻게 됐다. 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 여행하는 호텔에 찾아온다거나 뭐 아니면은 가족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찾아오거나 해서 빨리 이혼 도장 찍어줘라. 어차피 다 파탄난 가정인데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 이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네. 아, 이게 참 정말.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또 오더라고요. 네. 드라마에 담지 못했던 굉장히 또 이 충격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 네. 어떤 사례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드라마에는 좀 많이 반복되는 사례들 위주로 썼고 그래야 이혼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썼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실 드라마에 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입 변호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네,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 현장이 보통 잘 잡히는 게 어떤 기념일이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쉬는 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함께 보내는 날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죠. 또 제2의 또 연인과도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겹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항상 한 명은 이브, 한 명은 당일 이렇게 스케줄을 배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간자들은 꼭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런 날들을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애정, 우리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제일 많이 걸리세요. 이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20대 변호사 시절에 간통 현장을 발각하신 의뢰인분들께서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또 혼자 차려놓고 혼자요? 네, 이제 혼자 차려놓고 막 이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딱 전화가 와요. 이제 처음에는 딱 받으면은 변호사님 여기 현장 잡았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기요.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담대한가요? 행동들이? 네, 담대하고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어야 되고 왜냐면은 배우자는 눈빛만 봐도 그럼요. 알고 거짓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네.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까 보통 외도 이제 키트 같은 걸 갖고 다니세요. 외도 키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핸드폰이 일단 2개, 3개. 아, 차가 여러 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 왜냐면 외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또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3명, 4명. 저는 6명까지 봤어요. 에? 동시에. 예? 6명이요? 동시에 6명까지 저는 봤거든요. 아니 그거 와. 그거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만 신의를 지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라든지 또 이 내연남, 내연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이 사람한테 들킨다거나 이제 서로 해서 그렇겠죠. 서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아. 본인들끼리 통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 일단은. 네, 정말 부지런해야. 이게 아니, 진짜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 외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 그러면 아침에 안 그러면 못 만나요, 못 만나. 아침에도 일찍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고 바로 나가고 밖에서 또 옷도 갈아입고 휴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고.
크리스마스도 여러 명이랑 보내야 하고 저만 막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러면- 비용도 정말 많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한 12월 초부터 보내야 되네. 들었어요.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정말 참 어떤 분인지 참 진짜 이게 보통이 그 위자료가 이게 2천이 한 평균인데 이게 5천이라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건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이제 살펴보신 거라면서요. 네, 위자료가 사실 대부분 2천, 뭐 3천 정말 소송 비용이나 시간 고려했을 때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수입에 비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거든요. 아. 수입 한 2, 3년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데 네네네. 아무래도 위자료가 좀 2, 3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5천 나온 사건들을 이제 찾아서 보면 진짜 뭐 드라마는 아예 범접할 수도 없는 세계가 많습니다. 이게 야 이것도 정말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1, 2년간 신혼부부가 같이 사신 경우가 있다고요? 네. 에이, 그게 말이 돼? 네? 저는 이거 사실 판례 찾다가 이제 1심 판례에서 봤던 건데 위자료가 좀 많이 나왔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같이 동거한 결혼을 했는데 거기 집에 있는 분이 우리 누나야. 그쵸. 그러니까 신우이가- 신우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럼 이분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서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연 관계였던 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형이 자기 아이를 그 조카잖아요, 사실은 너무 예뻐하고 오히려 자기 자녀보다 더 막 예뻐하고 자주 집에 오고 이래서 조카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배우자와 나의 형제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셨던 그런 상담자도 있었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대한 걸 넘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세대가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이제 엑셀로 가사 문서에서. 다 문서화해가지고 요즘은 어떤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네 거 내 거가 더 아하, 그쵸. 이제 더 크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할 때부터 이제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반반 내고 결혼하고 생활비 각출하고 이혼할 그러니까. 때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외식은 반반, 개인적으로 뭐 혼자 먹는 거는 각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쵸.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항상 정리를 하면서 혼인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어릴 때부터 사실 늘상 어떤 그런 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라면 당연히 결혼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좀 또 그럴 수도 들거든요. 있겠네요. 네, 또 그게 그리고 맞는 분들끼리 결혼을 그렇죠, 하시는 거여서 그렇죠. 오히려 더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좀 세대 차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저도 주제 넘게 이걸로 이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도 네. 모르게 나와요. 좀 아닌데 예를 어. 들면은 뭐 치약, 분리수거로도 분명히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싸움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 치약이나 예를 들면 싸움은 날 수 있죠. 근데 이혼까지 이어진다고. 네,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뭐 물론 결국 싸우다가 선을 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겠지만 되는 과정이죠.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되게 사소한 거.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꼰대처럼 아이 그거 좀 이혼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사실 혼났죠. 뭐라고 했냐?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요즘에 이제 사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 명의자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왜냐면 집 명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낮을 때 본인한테 이혼이 유리하고, 내가 만약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시가가 올랐을 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가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 막 계속 이혼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뭐 10년 전부터 언제 이혼할지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거 내 거가 나뉘어지는 결혼 생활이 많죠. 정말 많은 우리 또 사례들 뭐 예를 들면 의뢰인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는 사건 같은 게 또 있으시다 그래요. 제가 이제 방청석에서 봤던 사건인데, 자녀를 한 10년 넘게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해가시면서 모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군지로 이사도 가고 아이 자녀 교육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막 오열을 하시는데 그 감정이 너무 전달돼서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이 아이한테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아예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내 전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건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냐. 판사님들도 얘기를 못 하세요. 어떻게 보상하겠어요. 그거를 뭐 그 시간을 어떻게 네, 보상해?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때 진짜 많이 울고 그 아이를 또 다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연을 끊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더라고요. 네. 참 정말. 또 어쩔 때는 이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건 또 그러니까. 자녀분이 엄마를 모시고 와서 아하. 제발 변호사님 이혼 좀 시켜주세요. 이제 폭행도 굉장히 오래됐고 외도 한 4-5번 있었고 뭐 항상 밥상 엎으시고 이러는데도 그걸 참고 사세요? 네, 우리 엄마 이혼 안 한다. 너무 답답하다. 이혼 좀 시켜줘라 해도 에이 뭐 여기까지 살았는데 좀 더 아이고. 참지. 근데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사고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폭행이 좀 짙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혼하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안 참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분들이 저 모시고 네, 오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드라마를 통해서 꼭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네. 음. 이혼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그 고민의 요소들을 다 드라마에 담아서 현실적인 고민, 또 뭐 애정적인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의 총합을 드라마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보고 아 그래 나 이혼할 때 그래도 저건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그리고 또 다름은 배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헤어지고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뛰어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도 하고 정말 고민 끝에 하는 이혼은 응원받아야 마땅하지만 고민을 계속 하셔야 한다. 아, 보고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름은 배움이다. 예. 아 이게 또 얘기를 또 오늘 또